사람이 가장 큰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올해 안에 제가 가장 큰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큰 기대감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 성공의 8 단계의 항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따로 뭐 PPT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할 만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한 줄 한 줄 좀 찝어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공의 8 단계를 조사를 해 보니 이 책 혹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성공의 8 단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쉽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 책에 보면요. 몇 년도에 저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은요 2004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4 년도. 그럼 거의 20년 됐죠. 20년 된 내용인데요. 성공의 8 단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석세스 포뮬러죠. 그러니까 정말 성공 공식인 건데 이 성공의 8 단계가 2004 년도에 저자가 글을 썼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앞에 내용에 보시면 IMF 얘기가 많이 나와요. IMF가 1997 년도에 인제 터졌잖아요. 그래서 불과 한 6 년, 7년 전에 그 IMF 위기를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썼던 글이기 때문에 앞에 현실 점검에 IMF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즘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코로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앞쪽에 보면요. 현실 점검과 그리고 서문의 내용을 보면서 '세상은 계속 늘 위기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늘 위기였나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읽게 됐었습니다. 성공의 8 단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목차죠. 목차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콘텐츠에 보시면 1 장은 인제 현실 점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2 장부터 성공의 8 단계에 대한 메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2 장에 보시면 1번 성공의 시스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 설정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꿈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 주세요.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첫 번째 꿈은 성공의 시작이고 여기 조그마한 내용으로 사실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차만 봐도요.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꿈과 씨앗, 선명한 꿈을 가져라.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실현 가능한 꿈을 꿔라. 성공에 이르는 5계단을 찾아라.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열정적인 결단이라는 부분입니다. 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 보세요. 결. 진정한 열정을 낳는 도끼날을 가르래요. 그러니까 결단도 그냥 결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천 도서를 매일 읽고 추천 테이프를 매일 듣고 중요한 미팅과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한 달에 15회 이상 사업 설명, 제품 애용은 기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목차는 뭐냐면 비즈니스의 생명선은 명단 작성 해서 명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유와 명단 작성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 여기에는요. 괄호치고 컨택 영어 말고 한글로 쓰세요. 컨택하고 컨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컨택할 때 컨.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을 위한 올바른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사업적인 접촉을 여는 대화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을 원한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자. 이런 어떻게 보면 명단 작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컨택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챕터가 바로 4장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공적인 사업 설명회. 컨택을 했다면 다섯 번째 인제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 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사업 설명회 4. 그러면 그 사업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홈미팅, 주간 미팅, 랠리, 펑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후속 조치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줄이면 뭐죠? 영어로 줄이면? 컨택 아닙니다. 팔로우요, 팔로우. 네,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죠. 내가 얼마나 팔로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비즈니스에 전달했다면 바로 그 후속 조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48 트레이닝 있죠. 48 시간 안에 다시 만나라라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단계는 균형 있는 팀워크라고 해서
이 균형 있는 팀워크는 왜 앞에 균형을 펼쳤냐? 바로 스폰서와 함께하는 팀워크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가로치고 스폰서와 함께하는 팀워크 온라인에 관련된 부분인데 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인제 팀워크에 관련된 게 실제로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의 팀을 이뤄서 내 파트너와 팀워크를 이루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단계는 성공을 따라하는 복제라고 해서 심플한 복제를 말하는 거죠. 복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동그라미 치신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공의 8 단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꿈, 결, 명, 컨, 사, 팔, 스, 복 이렇게 탄생한 게 성공의 8 단계입니다. 이거의 시초자는 누구시냐면 바로 김은정 사장님이십니다. 네. 꿈결명, 컨사페스바 우리가 이 8 단계 단어를 다 외우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정 사장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이 성공의 8 단계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쉽게 빠르게 이 8 단계를 다 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거를 쭉 나열을 하신 다음에 앞글자만 따신 거예요. 고시생의 암기 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8 단계를 기억하실 때는 꼭 꿈결, 명컨, 사팔스복 이렇게 8 단계를 기억을 하신다면 아마 내가 '아 이게 이거지?'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8 단계를 아마 잘 보세요. 잘 지켜보신다면 혹시 내가 10점 만점에 이 8 단계를 각자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겠어요? 나는 꿈과 목표 설정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그리고 나는 그 결단이 나한테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거를 점수를 본인이 한번 매겨 보세요. 조용히 한번 매겨 보세요. 그러면 유독 낮은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직 내가 넘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책을 항상 읽을 때요. 가장 어디서 넘기기 어려웠냐면요. 바로 1 번이었어요. 꿈, 목표 설정. 이게 제가 꿈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상상력이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관련된 얘기 내용이다 보니깐 내가 그거를 꿈이 되게 강렬하지 않나? 내가 되게 상상력이 부족해서 꿈이 되게 낮나? 이거 항상 넘어가는 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혹시나 어디에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읽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내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이 성공의 8 단계를 통해서 가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뉴스킨 비즈니스 하다 보면 슬럼프 같은 것들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속 행동은 하는데 뭔가 내 스스로가 되게 만족스럽지 못하실 때 있으시죠? 그랬을 때 다시 앞에 단계부터 1 단계부터 다시 넘어가 보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단계랑 2 단계는 제가 인제 8 단계를 쭉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여러분 1 단계랑 2 단계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 설정이 1 단계고요. 2 단계가 열정적인 결단이잖아요. 사실 1 단계와 2 단계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도 티가 안 나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진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매겨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3 단계에서 8 단계는요. 내가 명단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명단 작성했네.' 했냐 안 했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4 단계는 컨택을 했냐 안 했냐를 구분할 수 있죠. 5 단계 사업 설명 했는지 안 했는지, 6 단계 팔로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되게 사실 3 단계부터 8 단계까지는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극명하게 체크할 수 있지만 1 단계에서 2 단계는요 내가 내 마음속에만 알고 있는 점수인 거죠. 그래서 이 1 단계, 2 단계가 정말 '나는 10점 만점이다.' 하시는 분은요 아마 3 단계부터는요 쭉쭉쭉쭉 넘어가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8 단계 지금 제가 다 끝냈거든요. 성공의 8 단계 이것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끝났어요 사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리스킨 사업을 시작할 때 음
이 내용을 다 배우고 가기 때문에 네 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배우고 있지만 내 스스로 얼마나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단계를 지금 못 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점검하는 시간을 이 성공의 8 단계의 작은 얇은 책으로이지만 엄청난 내용으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콘텐츠 목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제 그다음에 책을 읽기 전에 서문 7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시작이에요. 책을 읽기 전에"라는 내용이 나와요. 불안정 고용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대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에서 여기 보시면요. "농경사회에선 배고파 죽겠네. 산업사회에서는 힘들어 죽겠네. 정보사회에서는 바빠 죽겠네."라는 내용이 주어 나와요.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숨 막혀 죽겠네. 요즘 코로나라서 되게 숨 막혀 죽겠네 이제 마스크 때문에. 참 죽을 이유도 많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늘 걱정을 하고 지낸대요. 대기업 총수도 늘 걱정을 하고요. 경제 전문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되게 "사람들의 피부로 느끼는 경제 불황은 IMF 시대를 능가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죠. 이미 20년 전부터 경제 불황을 느끼고 있대요. 근데 지금 최악의 경제 불황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9 페이지 중간에 "지금은 분명 위기의 시대래요." 지금이 최대의 위기의 시대인데 20년 전에도 위기의 시대였나 봐요. 그래서 9 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경영자가 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때도 지금은 내가 스스로가 경영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외친 사람들은 하고 있고 안 외치는 사람들은 '내가 불완전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대는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고 되게 무섭게 변화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계속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안정을 찾기 위해 직장인을 하고 있고 뭔가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고용인이 돼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실 이거는 대안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대는 되게 불안정하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대안은 늘 똑같이 제시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두려워서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거고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도전하는 삶이라든지 주도적인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사실 이 챕터에서 늘 느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고 중년층은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좌불안석인 요즘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사고를 변화시키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고 음 지금은 뒤에도 되게 슬픈 내용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1 장은요. 읽고 나면 되게 슬퍼져요. 왜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되게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 현실을 되게 이 책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바로 1장 넘어갈게요. 1 장에서 보시면 무차별로 급변하는 삶은 이 내용은 직장인에 대한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직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전문직에 대한 현실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인에 대한 현실 점검 이미 직장인을 겪어 보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을 할 거고요. "나는 사실 직장인을 따로 살아보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에서. 그냥 바로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음 그냥 계속 어떤 거를 이렇게 영업을 많이 먼저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직장인의 삶을 또 이 책을 통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에 보면 5-6도 얘기가 나오죠. 56 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놈, 4-5정, 45세 정년, 38선, 38 세의 명퇴 여부를 선택해라.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너무 슬픈 단어들인데 이런 유행어들이 이미 낯설지 않은 시대가 왔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벌써 명퇴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사실 같은 대학원의 선배님들이 그 삼성, LG 엄청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지금 40대 이제 40대 중후반이신데요. 벌써 그 퇴직을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내 옆자리에 사람이 없어져요. 명퇴 네 그런 세상이래요. 그리고 계속 그걸 고민해요. 명퇴하면요 돈 먼저 좀 어느 정도 받잖아요. 이렇게 강퇴 아니고 명퇴면은. 그러면 돈을 또 받으니까 그걸 계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빨리 나와 가지고 나오면 어느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수당으로 가지고 뭐를 차려야 되나? 치킨집을 차려야 되나? 커피를 차려야 되나?'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차릴 수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깐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이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들이 저한테 연락을 할 때 "혜정아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죠. "부러우면 뉴스킨 하세요." 근데 나는 아니야. 늘 이게 쳇바퀴 도는 저희의 그 대화거든요. "나는 아니야." 뉴스킨 하세요." "나는 아니야." 근데 이런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기에는 지금 너무나 불안정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도전적인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아마 대안이 없어서일 거예요. 내가 앞으로의 대안이 없다 보니깐 너무 그러니까 주눅 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인은 이런 삶을 살고 있고요. "전문직은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또 전문직 잘 알잖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잡상인과 교수님들은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이거 교무실에 진짜 붙어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있어야지만 학교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학생들을 유치해야 돼서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혜정아 그 고등학생 애들 중에 똘똘한 애들 없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왜요 교수님?" 그러면 "야 우리 학교에 좀 면접 좀 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희가 뭐 출산율도 저조한 시대에 학교들은요 학생들 유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학교 K모 대학은요 수시가 오로지 면접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냐 제가 '퀄리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 제가 막 이런 얘기했어요. 막 무조건 면접을 통해서만 수시를 통해서 결정이 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을 몰리게 하는 방법도 이게 학교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학생을 영업하는 시대예요. 교수도 영업해요 그래서. 교수님들 연구실 되게 멋지게 잘 갖춰져 있는 교수님들도요. 프로젝트 따려면요. 그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영업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아 교수가 단순히 단상에 올라와서 강의를 하는 그 멋진 모습 하나만이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 뒤치다꺼리 다 해야 되거든요.' 진짜 처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의 꿈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과 교감하고 학생들과 좀 더 뭔가 교감하는 그런 뿌듯한 삶이 아니라 그거는 1% 예요 1%. 99%의 삶은요. 학생들 뒤치다꺼리하고 학생들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영입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대부분의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과 직장인의 이런 삶들 그리고 요즘은 아시죠? 그 의사분들도 소아과 의사분들도 진짜 기침한다고 여러분 손 자주 씻고 마스크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내과 의사들이 지금 손님이 없대요. 손님들이 없대요 정말. 그래서 전문직들도 사실 쉽지 않은 개인 병원을 차린 의사들도요. 어떤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 페이지에 써 있고요. 참 힘든 얘기를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래서 15 페이지에 보면 17 페이지, 17 페이지 보시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아가 세계적으로 경제 문화는 차별을 두지 않고 급변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오고요.
적응해 나가지 못하면 가난에 방치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하지 못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너무나 여실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17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 8 년이고 직장은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9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 나와요. 빚을 빌려다가 빚을 막는 일이 반복하는 기업들의 속사정을 아시나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직장인이신 분들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사장님이 과연 코로나에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직장인인 분들한테 당 혹시나 당신의 사장님은요. 코로나에 대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장인인 당신이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사장님을 믿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실제로 실제 필드에서 많이 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20대 여기 중간에 보시면 20 대에는 그나마 일자리를 가졌다 해도 카드 대금과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진땀을 흘려야 하고 30 대에는 집 장만과 가족 부양이 허덕이고 40 대에는 자녀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50 대에는 평균 1 억이 넘는다는 자녀들의 결혼 비용을 대느라 숨이 차오른다. 이 부분을 사실은 어 필드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아주 기분이 나빠. 내가 알려줄게. 20 대엔 그다음에 일자리를 가졌고 카드 대금 허덕이고 이렇지 않냐?" 이러면서 현실 점검 같이 시켜 주는 거죠, 현실 점검을. 책을 읽으시면요. 그 부분에 내가 실제로 필드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눌 수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눠 보는 것도 그들도 현실 점검을 알지만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싫어서 나 뉴스킨 사업해."라는 이야기로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마음이 아프죠. 저도 되게 이 챕터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21 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대안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처절한 현실 점검이 이 챕터에 있었다면 21 페이지부터는요 대안을 얘기합니다. 희망적인 얘기죠. 21 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인적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승부하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의 기업은 잘 읽어 보세요. 앞으로의 기업은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수한 제품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분배하여 개인 살림을 살찌우는 쪽으로 경영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을 읽고 떠오르는 거 있으시나요? 네 맞아요. 에스더 사장님 맞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요. 이 책 뉴스킨 관련된 책 아니거든요. 근데 소비자 중심 그리고 우수한 제품 저희 너무 떠오르는 게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개인을 살림을 살찌우는 쪽 삶의 질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람들의 선의의 힘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 뉴스킨에 관련된 그 미션을 여기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대요. 우린 그래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인제 중간에 보시면 해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꿈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시점이 와 있다라고 해서요. 이 밑에 현실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현실 상황은 쭉 읽어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공감하고 또 누군가한테 또 어떤 것들을 공감시켜 줄 수 있으실지를 쭉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 페이지에 보시면요. "막연히 3년 후면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겠거니 기대를 하며 살지만 3 년이 지난 후에도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거나 오히려 형편이 악화되어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로 나이만 먹게 된다." 아직도 현실 점검하고 있네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는 요즘 시대를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코로나 여파는 계속 올 것 같다.'라는 생각. 그니깐 '내가 지금 당장 뭔가 3년 후에는 나아지겠지.'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나아지겠지.' 우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여파는 정말 무섭고 그게 여전히 다름없는 생활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쪼끔 크게 변한 건 안정적이어졌다는 거, 불안했다는 그런 어떤 위협에서 조금은 '백신이 나오면 좀 안정적이어지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하지만 자영업 쪽에서는 그 여파가 엄청난 그 '충격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챕터였습니다. 근데 25 페이지에 보시면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경영을 만나라."라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어 두 번째 단락에 "상황에 맞게 인적 자원을 널리 활용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적으며 트렌드 지향성이 강한 비즈니스를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부의 흐름은 그쪽을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의 흐름이 우리 쪽으로 흐르고 있대요. 뉴스킨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 요소가 적잖아요. 저희 뉴스킨 항상 얘기하죠. 무점포, 무자본. 트렌드 지향성이 강한 비즈니스. 저희 그 "연결의 힘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저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저희 에스더 사장님이 같이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해 주셨었잖아요. 그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우연히 KBS 무슨 뭐죠? 가요대제전인가요? 그 채널에서요. 저희가 사실 했던 것보다 사실 좀 더 못하게 KBS 공영방송국에서 연말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거기서도 연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연결. "우리 함께 연결해요." 막 이런 내용 나왔었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진짜 뉴스킨 정말 트렌드하다. 반박자 더 빨리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트렌드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트렌드한 우리 쪽으로 부의 흐름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그래서 뒤에 26 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윌 스트리트 전문가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대요. 보고서가 이미 속속 올라오고 있대요, 쏙쏙. 그리고 세계적인 우량 기업들이요. 기업의 수입을 높일 목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자회사를 설립해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다단계 "너는 다단계 아니야." 여기에 우리가 힘을 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괜히 어디 가서 싸우지 마세요. 이제는 사실 싸울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설명할 일도 그런 설명할 시간도 없어. 내 마이 스토리 하기 바쁘고 우리 꿈 얘기하기 바쁘고요. 그쵸?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면 21 세기 경제의 중심은 단연 소비자고 소비자 중심적 경제 패러다임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세포 마켓 이런 1 인이 뭔가를 판매하거나 이런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쪼끔 더 소비를 뭔가 내가 팔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되게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27 페이지에 보시면 평범한 사람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는 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도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엄청난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요.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가 뭐야?" 라고 생각했을 때 뭐 나만의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책에 나온 이야기들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고용을 창 내가 누군가를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죠? 우리가 지금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네 7 0원 벌어 볼래?" 뭐 이게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 7 0 원을 벌게 되면요. 우리는 고용을 창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IMF 시대 아니죠. 여기서 하도 IMF 시대라고 해서 제가 IMF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는 굉장히 멋진 기업인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가? 나 이 책을 보면서 나 너무 좋았어요. '아 나 이런 사람이네.' 약간 이런 생각. 28 페이지에 보시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미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요. 그런 불법 다단계 회사를 발본색원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고요. 그다음에 건전하고 올바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신설 교과를 채택하고 대학교나 대학원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를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저희 사업 설명에서 많이 들었죠. "네트워크학과 있다." 이런 얘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고요. 29 페이지에 보시면 "비즈니스의 성공 키워드는 시스템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어 30 페이지에 중요한 부분이 우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힘써야 하며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하고 마지막으로 튼튼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시스템을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신규 사업자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의 정립을 힘쓰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힘써야 할까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갖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건전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건전한 가치관. 제가 생각하는 건전한 가치관은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이 일은 옳은 일인가?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인가? 그리고 정말 남을 돕는 일인가?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가치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신규 사업자, 신규 초재자가 유입이 됐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정말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제가 아까 효율적인 교육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견고한 시스템. 조이풀은 정말 뉴스킨 코리아, 뉴스킨 글로벌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시나요? 지금 그 소셜 커넥터에서 주니스리 사장님이 들어와서 계세요. 제가 매번 주니스리 사장님이 집중하고 계신가 항상 늘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되게 긴장 많이 돼요. 근데 '잘하고 있나 저희가? 우리가 지금 잘 주니스리 사장님이 잘 이해하고 계신가?'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냥 타그룹이고 되게 백만장자 우리 정말 기라성 같은 사장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저희 시스템을 배워 나가시려고 하시는 자세가 이미 되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이번에 꼭 다 배워서 갈래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설문지도 꼬박꼬박 작성해 주시고 30가지 장점도 같이 올려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견고한 시스템 조이풀에서 아침 이 모닝 스타트 조이풀 스타트부터 다양한 시스템들을 정경 사장님과 많은 탑리더 사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준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견고하거나 그리고 신규 그리고 지금 이미 중간 사업자, 탑리더 사업자들 어떻게 리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곳이 바로 이 시스템이다. 그렇다라면 나는 그 시스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내가 그런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지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야 이게 시간이요 진짜 금방 순삭이네요. 이거 지인 사장님 어떻게 하셨나 몰라요. 제가 지금 리뷰를 하면서요. 지금 숨이 껄떡껄떡 막히는데 와 시간을 보는데 시간은 되게 빨리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네. 32 페이지를 보시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튼튼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그룹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있어서 시스템은 비즈니스의 생명력과 직결된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 정경 사장님을 제가 작년에 옆에서 굉장히 많이 뵀잖아요. 진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최우선순위시더라고요 늘. 그리고 이 시스템이 지금 계속 이어져도 되나? 만약에 굳이 이게 지금 당장 필요 없으면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빨리 그 유연한 대처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하시는 과정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저는 정말 그
시스템을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보면서 '아 진짜 그냥 믿고 나는 그 시스템에 편승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의 노력과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시스템의 인재를 만든다 챕터 32 페이지에 보시면 음 뭔지 뭐 "훌륭한 시스템이 훌륭한 인재를 낳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챕터를 보면서 느꼈던 건요. 포브스지에서 백만장자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1, 2, 3 위가 있었습니다. 1 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2 위가 구글이고 3 위가 뉴스킨이에요. 백만장자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저희가 3 위를 한 만큼 우리는 이미 뉴스킨 비즈니스 뉴스킨 회사에서도 그 그룹 조이풀이라는 그룹 안에서도 백만장자를 정말 배출하고 있는 저희 백만장자 지금 조이풀 안에서는 4명 배출됐죠. 인제 올해 5번째 백만장자가 배출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경사진 말로는. 그래서 정말 '백만장자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다. 그게 훌륭한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4 페이지에 보시면 형성된 네트가 성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반복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매뉴얼을 성공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요. 이 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냥 단순히 '네트를 잘 짜졌다라고 하는 게 소비자가 많이 잘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소비자가 많이 있어도 그중에 진짜로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내 삶에서 뭔가를 좀 욕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리더가 양성이 돼서 그게 결국에는 리더가 돼서 큰 그룹을 만들고 훌륭한 인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내가 그냥 사업 '소비자가 많다.'에서 주는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고 리더가 되게끔 이렇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죠. 훌륭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4 페이지에 보시면요. 네트워크. 내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책에서는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많은 사람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분배를 실현하는 가장 도덕적인 사업입니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혹시 "야 도대체 네트워크 너 그거 하고 있는 일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물론 마이스토리를 얘기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정당한 분배, 수익 분배를 통해서 진짜 도덕적인 사업이야. 난 이런 사업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공해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시스템이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35 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극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극소수만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거를 이해해서 알아들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누구나 왜냐면 우리는 이게 복지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그룹을 만들고 정말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려면요. 결국에는 심플하게 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8 단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꿈결, 명컨, 사팔스 이렇게 알려드린 것도 결국에는 이 책이 20년 전에 나왔는데 20년 전과 지금도 성공의 맥은 이미 심플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8 단계가 누구나 어렵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성공의 8 단계를 진짜 내가 복제하고 이걸 고대로 누군가한테 복제한 다음에 이 얇은 책을 누군가한테 계속 복제시킨다면 그러면 나는
엄청난 큰 그룹의 리더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 내가 이거를 정말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심플하게 복제해서 결국에 이 책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같이 성공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 어느 순간 이 책을 딱 덮었을 때 내 그룹이 한 명 한 명씩 늘어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필독서는요. 한 번 읽고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진짜 여러 번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뉴스킨 사업할 때 초반에 읽었었을 때랑 지금 제가 북미팅 한다고 읽었을 때랑요.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같은 내용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오늘은 사실 2 장의 꿈까지 하려고 했었으나 저의 굉장히 그 시간 배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 장은 다시 한번 반복 연습 읽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2 장의 1 번, 2 번을 제가 인제 다음 주에는 1 단계, 2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요. 사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 단계, 2 단계인 것 같아요.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인제 1 장에 관련된 부분만 내용을 다뤘는데요. 한번 애프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누구나 알 법한 현실 점검이긴 하지만 내 스스로도 한 번 더 그 현실 점검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거는 누군가한테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현실 점검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들은 분들 중에 연우 사장님, 연우 사장님 저 북미팅 어떻게 잘했나요? 어떻게 좀 애프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혜정 아침입니다. 혜정 사장님의 상큼한 목소리로 아침에 북미팅에 오늘 또 참여했는데 저는 이거를 한 사업 시작하고 나서 읽고 사실 지금 북미팅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그때 느낌과 지금 느낌은 다르지 않지만 왠지 뉴스키는 정말 더 대단하다는 거 한 번 더 느끼고 이거를 꼭 필독서로 읽어서 우리 사장님들이 같이 복제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여기 화면에 튀어나오실 것 같이 가장 앞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우리 세안 사장님. 세안 사장님이 자꾸 카메라 앞으로 너무 다가오셔 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 제가 보면서 했거든요. 세안 사장님 애프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꿈이랑 목표 설정이랑 결단을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인데 여기 너무 잘 배워서 꼭 실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제하고 여기 시스템에 안착하고 싶은 그런 저 파트너도 있거든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진짜로 책에 있는 막 덮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제 걸로 만들고 싶은 것 때문에 이렇게 들이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이대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이 책을 아마 처음 읽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임채원 님? 우리 임채원 사장님 한번 네 애프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책을 이거 북미팅 있는 거 모르고 어젯밤에 알아서 책을 아예 못 사서 우선 듣기만 하려고 들어왔는데 가장 오늘 꽂혔던 내용은 그 8단계 중에 3 번부터 8 번은 했는지 안 했는지만 이제 체크하면 되는데 1-2 번은 나만 알고 있는 점수라고 이 1-2 번만 명확하게 내 꿈과 목표 설정과 이 간절함만 가지고 있으면 3 번과 8 번까지는 그냥 끝난다. 1-2 번만 확실하게 해 놓고 시작하면 된다 했는데 그전에 그 혜정 사장님이 나의 점수를 해 보라고 했는데 저 1-2번 10 점을 줬어요, 저에게.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왜 지은 사장님이 막 마이스토리반 처음 들어갔을 때 꿈 얘기를 막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지 이제 하면서 제가 꿈과 결단이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기 시스템에서 제 꿈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간절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꿈을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3 번부터 8 번까지 정말 매일
10코어 이렇게 체크만 하면은 되겠다 하면서 오늘 되게 값진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번이 10점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만장자 배출의 시스템을 훌륭한 시스템을 늘 앞서서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짱님, 우리 정경 사장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네,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설레이는 아침이에요. 여기 6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58명으로 지금 내려갔지만 60명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표현이죠.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진짜 여러분들 표정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레이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표정까지 달라지면 완벽할 것 같아요. 항상 웃는 얼굴을 하세요. 아침에도 웃고 저녁에도 웃고 밤에도 웃고 눈이 와도 웃고 비가 와도 웃고 거절당해도 웃고. 이게 1번, 2번이 진짜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기 전에 초긍정적인 생각과 항상 웃는 얼굴을 하셔야 성공하세요. 왜냐면은 에너지 게임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에너지 게임. 이거 진짜 맞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에너지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길을 딱 모으잖아요.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웃는 얼굴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웃는 얼굴이 나오냐면은 내 미래가 내 꿈이 선명할 때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환경은 현실은 너무 고달파. 그렇지만 나는 미래에 내 꿈을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성공의 8단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100명 미만이라고 봐. 지금 9시에 모여서 성공의 8단계 공부하는 사람은 100명 미만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나를 생각하면 웃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눈빛에서 긍정 에너지가 막 나와요. 그런데 눈이 왔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나가기도 하지만은 뭐 이제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줌으로 아니면은 SNS로 전화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에너지가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에너지냐면은 내가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나의 에너지. 사실은 이것들이 쌓여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진짜 함께 60명이 손에 손을 잡고 성공을 향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 성공의 8단계를 진행해주는 조혜정 사장님 오늘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또 책 미팅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네.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감사합니다. 가지 그 조이풀 명찰 다세요. 조이풀 이름 이거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앞에 조이풀 안 달았으면은 몰라서 못한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해주세요. 저도 제가 배워서 했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서 사장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그 새로운 필독스 들어가면서 복미팅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가짐도 되게 달라진 것 같고, 저도 미리 책을 준비를 못해서 이제 서머리 올라오는 거 보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정말로 그런 내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꿈과 결단하는 부분 이거가 되면 나머진 그냥 된다라고 하셨던 거가 또 되게 깊게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이렇게 또 처음이었지만 근데 저는 진짜 시간 가는지 몰랐거든요, 저도. 그래서 되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복미팅 진행해 주신 우리 혜정 사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금요일 ARO 반 이걸 아침 조이풀 스타트에서 진행하니까 내일도 많이 참석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에너지 받아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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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